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따라 스타일이 더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네. 중국 전망 때문에 또 시장에서 궁금증이 많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내년 중국 성장률부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올해 그 4분기 12월 말 지금 거의 네. 오잖아요. 4분기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4% 떨어질 4%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뭐 3.9 정도 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3.9 나와도 전체 1년 네. 평균 성장률이 한 8.1% 그렇죠. 정도 되니까 올해 약속했던 6% 이상은 실현이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 네. 그러니까 1분기도 계속 왜냐면 올해 1분기 좋았으니까 내년 네. 1분기는 우리가 그렇죠. 전년도 전년도기. 대비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대충 1년 전체가 5.5% 사이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5%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잠재 성장률을 5%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 잠재 성장률 기준으로 그 정도는 지키고 가야 된다라는 예.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실행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중국이 좀 그래도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네. 가져갈 거라고 기대를 네.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완화해서 갈까요? 이미 지준율 인하고 금리도 인하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생각보다 빨리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에 또 상반기에 한 2번 정도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은 확실히 지금 완화 쪽으로 가고 오히려 그보다 통화 정책 완화라는 게 지표로 보면 M2 네. 그리고 중국은 사실 총 유동성을 볼 때 4회 융자 총회. 융자 규모로 보거든요. 그것도 뭐 M2는 8% 성장 네. 증가율로 보고 사용자 규모는 10% 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푸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보다도 오히려 근데 중국 정부 지금 중국 경제 문제가 뭐냐면 돈을 풀어떼서 이제는 그게 어떤 실물 경제에 들어가서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포인트가. 근데 왜 교수님 그럴까? 마이크가 가운데가 아니어서 조금 네. 안 들리시는 분들이 오케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푼 데서 중국 경제가 지금 존재하는 문제들이 해결한다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네. 이 돈을 푼다라는 게 뭐냐면 그 돈이 수익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수익성 있는 곳이라는 게 지금 중국에서 단기에 바로 내년에 수익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경제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잘 그러면 이것들은 결국 주식상에 갈 거예요. 네. 원래는 한국 같으면 한국은 흐름이 뭐냐면 부동산, 주식이 좋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지금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야, 너 뭐하니? 주식 한다 이러면 야, 이제 주식이 아니지 코인 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큰 흐름이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자산 배분이 옮겨가요. 글로벌 흐름은. 네. 글로벌 흐름은. 제가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코인을 못하게 했단 지금 말이에요. 그쵸. 오늘도 뭐 계속 단속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자산 배분을 할 때 갈 수 있는 거는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어요. 네. 주식, 부동산, 채권. 네. 그래서 채권은 기관들이 노는 운동장이거든요. 네. 개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은 오히려 기관들은 채권 중심으로 주로 많이 네. 자산 배분을 할 거고요. 네. 개인들이나 이런 기업들 이런 거는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으로 갈 거예요. 부동산은 때리고 있으니까. 네. 부동산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경제는 나쁜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좋다. 좋을 거예요. 유동성도 풀었고 네. 다른 데는 다 막혔으니까.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코인도 갈 수 없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반대로 가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예, 예. 경제는 회복 안 된다. 돈을 풀어도. 경제는 갈 수 있는 엔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히 풀어드리면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왜 성장했냐면 중국 경제 성장 지투로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고 그렇죠. 역시 시장 경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중국처럼 그 인구 규모 중국과 같은 규모 오히려 중국 인구를 지금 저하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해서 경제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꼭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네. 사람이 많다라는 게 네. 경제의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G2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지방 정부들이거든요. 그쵸. 중국이 31개 성시가 있는데
거기에 당서기가 있고 성장이 있어요. 마치 중국의 공산당 총석이 시진핑이고 국무총리 리커창이 있는 것처럼 예. 각 성별로도 당서기가 있고 성장이 있어요. 네. 하나는 행정 최고장관이고 하나는 공산당 최고장관이라서 그러면 한국은 대통령 후보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31개 성시며 31명의 당서기와 31명이 성장이 그러니까 62명이 대통령 후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처럼. 네, 네, 주처럼. 네. 자, 그럼 62명 중에 누가 시진핑 같은 사람이 되냐? 네. 당연히 거기서 능력 보고 뽑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히 뭐 정치적 라인도 중요하지만 네. 뭐 관계가 있어서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적을 보는 거죠. 네. 이런 경제 성장. 그러면 이 31개 성시의 그 당서기와 성장들이 자기 지방을 발전시키려고 엄청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직계에서 중국 경제를 그 사람들은 제가 중국에는 31명의 CEO가 있다. 지방 네. CEO가 있다. 그 말 한 게 CEO들처럼 전체 자기 지방 경제를 CEO처럼 경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하다 보니까 GDP가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G2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 중심으로 지방 융자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융자해서 길을 깔고 네. 건축하고 부동산으로 경제가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특히 그래서 부동산 GDP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고령화가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중국이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2.5억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고령화가 빨리 된 초고령 국가예요. 중국은 네. 이미 네.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령화 특징이 뭐냐면 일본의 경험 봐도 그렇고 이 고령화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소비를 안 안 해요. 하죠. 그쵸. 네. 두 번째는 의료 복지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의료 복지가 잘 된 동네에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병원 좋은데. 네. 네.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지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지방은 안 살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방에 안 가고 사람들이 점점 대도시 중심으로 몰리게 돼요.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되는 거죠. 고령화가 네. 빨리 되니까. 그러면 지방 정부가 그동안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시멘트 GDP로 성장해 왔는데 네.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집도 안 사고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방 도시들이 몰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방 도시들이 앞으로 지방 도시는 산업도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부동산 GDP로 성장했으니까 산업을 안 키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일본하고 다른 점이에요. 일본은 부동산 버블도 있었지만 산업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 무너져도 산업은 지금까지 지금도 버티죠.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 산업은 안 무너졌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바람에 산업을 못 키웠어요. 네. 그래서 주로 그냥 전 세계 미국이나 유럽을 위해서 내가 노동 블루 칼라 생활을 해온 거죠. 그게 예. 제조 공장이잖아요. 네. 네. 중국이 결국은 이 선진국을 위해서 공장 역할만 한 거죠. 네. 내 노동력만 팔아온 게 오늘의 중국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제조업을 제조 공장이지만 제조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네. 경제. 그래서 근데 부동산이 주로 중국 경제를 성장해 왔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방 정부는 부동산 말고는 없는데 네. 그럼 이제는 쌍순환이라서 소비 주동으로 가야 되는데 뭐 대도시는 됐고 일선 도시들은 먹고 사는 거 문제도 없고 소비로 네. 가능한데 산업도 많고 주변에 근데 지방 도시들은 앞으로 부동산을 지금 못하게 하는데 이게 뭘로 먹고 사냐? 예. 그러면 내수 경제라 해서 소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산업이 키워야 되고 지방 정부에서 고부가 산업이 지방 정부에 막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생존하려면. 네. 네. 근데 이게 고부가 산업 특징이 뭐냐면 인재가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학이 있는 그렇죠. 곳에. 네. 그럼 지방 정부에 또 좋은 대학이 없잖아요. 악성수나 교육이나 이런 게 그러면 결국 또 일선 도시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주변으로. 네.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도대체 뭘로 성장할 거냐? 예. 뭘로? 뭘로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란다. 중국 경제 성장 엔진은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보다도 우리 저렇게 전문가들 나와 앉아서 얘기하면 기업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온몸으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안 해도 더 잘한다고요. 그럼 이 예.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 안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졌을 때 뭐 할까요? 결국 정책이 불확실하고 이러면 결국은 자산을 주로 투자하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을 운영하지만 돈만 나오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네. 돈만 나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주식에 투자한 장점은 뭐냐면 자기 필요할 때 돈을 뺄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기계를 사가지고 어떤 산업에 투자해버리면 혹여 잘못하면 끝내버리니까 인생이.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아주 트레이드 오프와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머리 아픈 거죠. 자, 경제를 이제 미국이 또 자기 동맹국들 앞서서 기술은 또 안 주고
제조업 선진국으로 가는 걸 길을 막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결국 장기 투자를 해서 R&D를 해서 고부가 산업으로 키워줘야 네. 되는데 기업들이 입장에서는 그건 단기에 돈이 안 나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는 이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기로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빨리빨리 돈을 더 중요하다 보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부동산이 잘 가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제조업들은 자기 업에서 못 돈을 벌어도 부동산으로 돈 벌거든요. 네. 그럼 공장을 여기다 지었다 이러면 자기 물건 팔아 못 들어가는데 부동산 가치가 막 10배로 올라가니까 네. 그래도 그거 오케이. 네. 자산 가치가 올라.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중국은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은 내년 1년을 단기로 봤을 때 우리가 긴 5년, 10년이 아니라 내년 1년 봤을 때는 지금도 글로벌 지금 보세요.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변이 민족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미국과 중국 관계 크게 개선되는 게 보이지도 않고 자 글로벌 환경이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겪으면서 각 유럽, 미국, 북미, 아시아가 각 국가별로 공급망을 갖다가 자국 내 구축하겠다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공급망도 크게 변한단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중국이 이런 맞닥뜨린 외부 환경과 그리고 국내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불확성이 너무 크니까 기업들 입장에 내년 1년도 워칭한다는 거죠. 네. 실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냥 워칭할 때 돈을 주로 어떻게 굴리겠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화폐 정책을 완화해서 돈 풀어도 그게 실물 네. 경제로 간다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장황하게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경제를 경착륙 안 올라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정부가 국채를 왕창 발행해서 예. 중앙정부가 레버리지 공간이 있으니까 네. 국채를 왕창 발행해가지고 자기니까 중앙정부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로 국가 인프라. 인프라 사업, 공공 인프라 사업 그리고 네. 공동부유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뭐 교육, 네. 의료, 복지 네. 이런 네. 것들을 구유기업 중심으로 전국에다가 공동부유란 게 뭐냐면 세 가지 개념이거든요. 지역 간의 차이를 없애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계층 간 차이를 도시와 농촌 간 이 차이를 또 없애는 거죠. 그다음 네. 산업 간 차이를 없애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상장 기업의 이익의 절반을 은행이 하거든요. 네. 그 몇 개 안 되는 상장 은행이 전체 네. 상장 기업의 이익의 50%를 갖고 가잖아요. 예. 이게 그 산업 간 불균형이고 지역 간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 또 불균형 이걸 해결하는 게 공동부유예요. 네. 그러면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은 자기 레버리지 공간을 써가면서 전국의 이런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돈을 막 풀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야 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중국 경제를 일단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연착륙. 네.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어떤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예를 들면 미래 산업에 투자할 때 네. 세금 감면 이런 면에서 이렇게 우대 정책 주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지. 네. 야, 그래도 해라. 뭐 미래 산업에. 근데 그게 잘 먹힐지는 모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중국 정책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카드가.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채권 시장이 엄청 커질 거예요. 특히 국채 발행 규모가 엄청 커질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채권 시장 쪽은 기관 투자 같은 것들은 채권 쪽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고정 채권 네. 수익 쪽으로 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쪽은 중국 정부가 말하는 기술 쪽 산업, 네. 선진 제조업이라든가 첨단 특히 네. 첨단 기술 쪽, 그리고 여기 그린 에너지 쪽, 네. 그렇죠? 탄소 개념에 저탄소 저탄소. 개념에 그리고 중국이 목숨을 조이는 그런 핵심 기술 분야들, 예. 미래 4차 산업 핵심 기술 분야들. 그러니까 중국도 메타버스 개념이 지금 엄청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 인자는 돈이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쪽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기술 있는 기업 중심으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20대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재선임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이 춤을 춰줘야 되는 거죠. 네.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또 무슨 모든 주식이 잘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말한 그런 섹터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이거는 확실한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올해 21년도에 그 네. 험악한 특별히 홍콩 관련 빅테크 주식들은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내는 그 와중에 네. 상하이 그 본토 시장이나 이제 뭐 가창판 창업한 이런 데 보면 기술기업들. 신재생 반도체, 그렇죠. 2차 전지 이쪽은 정말 미친 듯이 주가가 맞아요. 올랐거든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이나 뭐 인프라 투자 뭐 이렇게 인프라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기술 기업이나 이런 데도 분명히 뭔가를 더 쏟아부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좀 접근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쪽. 오른 섹터, 정책 지원이 있는 섹터가 더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쪽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나요, 내년에도?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냐. 네, 그건 우리가 당연히. 네. 제가 박사 공부할 때 경마장 간 적이 있거든요. 네. 말을 골라가지고 저 말이 잘 뛸 거다. 음. 좋은 말을 고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을 그렇죠. 말해요. 기본은 돼야 되는 기업. 네. 그리고 그 기업이 하는 섹터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지원하거나 경리하거나 육성하는 쪽 섹터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흐름이거든요. 산업 흐름.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섹시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돈이 몰리는 네. 추구하는 산업이냐. 그 다음에 추구한테 이제 질문한 것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 네. 이러면 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개를 체크해야 돼요. 첫째, 이제 이런 쪽인데, 첫째, 건장하냐, 기본이, 네. 그러니까 돈을 버냐, 네. 계속 돈을 못 벌면 또 안 되니까, 기본은 해줘야 되니까. 네. 중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섹시한 산업에 있어도 결국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 막 10배씩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탈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종목을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100번 강조해도 과분하지가 않은데 왜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워린 버핏 같은 사람이 아직도 안 나왔냐를 보면 개인들은 투자할 때 늘 착각해요. 자기는 거의 제가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 저도 그랬고 초창기에 초창기에 이렇게 몇 번 작은 돈을 벌어보고는 자기는 여기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돈 버는 줄 알아. 다 그래요. 100%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샀다 팔다 할수록 돈을 잃어요. 네. 잃어요. 그래서 진짜 돈 번 사람들은 사놓고 그냥 섹터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리고 계속 갖고 가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근데 왜 개인들이 그게 안 되냐면 떨어질 때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주식시장 보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더 모여. 네. 모든 자산시장의 특징이 다 그래요. 이 가격이 이만큼 비싸졌는데 사람 더 모여. 또 올라가는데 또 더 모여. 그냥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네. 올해처럼 주식시장이 떨어지잖아요. 사람 다 떠나 맞아요. 시장을.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이 몇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질 때를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주변에 정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네. 이런 자산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은 100% 떨어지는 시장에서 돈 벌어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 그렇게 바보처럼 안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을 계속 제가 세 가지 스토리에서 그래서 섹터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 그 말 뭐냐면 가격이 이미 시가총액이 엄청 큰 데는 많이 올라가 봤자 예를 들면 아주 럭키해서 올라가 20-30%밖에 못 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를 때 이런 섹터 중에 이미 많이 오른 건 빼고 우리 중국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100억 위안 이하에서 골라야 돼요. 목표 네. 주식을. 네. 그러면 이런 섹터인데 100억 이하라는 거 뭐냐 아직도 발굴 못 그러니까 잠재된 히든 챔피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데서 한 종목만 잘 골라도 1년에 510배는 가요. 네. 그 하나로. 네. 그러면 쟁적 자유를 1년에 실현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지수가 얼마지? 내일에 뭐 미국이 돈 푸나? 이런 게 당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섹터를 정확하게 고르고 일단 흐름을. 두 네. 번째는 아직도 발견 못하는 걸 1년에 하나만 정확하게 선택해도 다른 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로 힘들게 안 들어도 돼. 네. 우리는 안 좋겠지만 많이 들어야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래야 내가 떨어지는 시장이 오히려 더 기회가 좋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오늘 아니 주말에 나왔죠. 그 중국 당국에서 이제 VIE 가변이익 실체를 좀 인정하겠다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네. 이 이슈권 때문에 네.
홍콩에 상장했던 주식들이 지금 52주 최저가를 훨씬 밑도는 네. 그 역대 진짜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되나? 네. 그 옛날 가격까지 이제 왔는데 사실 기업이라는 실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앞으로 좀 제대로 못하긴 하겠지만 갖고 있는 사업으로도 현금 흐름이 어마무시한 뭐 텐센트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 뭐 그런 회사들은 그럼 오히려 우리 교수님 말씀으로 따지면은 기회가 오는 건가요? 여기는 계속 떨어졌을 때 규제를 기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제가 지금 말씀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정부가 육성하거나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했잖아요. 네. 하얀 고양이만 잡아라고 하얀 고양이가 하얀 쥐만 잡아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정부가 잡아라는 쥐만 정부가 원하는 고양이들이 가서 원하는 하얀 쥐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은 개인정보 이슈가 있고 네. 국가 보안 이슈가 있고 네. 공동부유 이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똑같은 분위기로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동부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똑같아요. 네. 교육도 똑같아요. 게임도 똑같아요. 얘네도 불확성이 없어 앉을 거예요. 예. 이러고 잡지 말라는데 왜 그런 아무리 가격 떨어져도 가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이 큰 틀에서 좋아지는 건 분명하니 네. 큰 방향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 있어야지. 네. 거기서 거기서 100억 건전한 위안 기업. 아래인 네. 네. 작은 우리나라 돈 강국. 2천억 정도 되네요. 네. 네. 2천억이 아니죠. 곱하기 170 하면 1조 7천억이 되죠. 2조, 네. 2조가 좀 안 되네요. 예, 네. 예, 예. 네. 중국은 그게 작은 거예요. 네. 네. 한국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예. 네. 근데 사실은 싼 주식들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유 기업들, 은행을 비롯한 국유 맞아요.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싸고 말도 안 되게 싸고. 그래서 내년에 공동부유 이슈에서 하나의 중요한 섹터 중에 국유기업이 있어요. 네. 왜냐면 앞으로 공동부유 대표 선수가 민간은 아니잖아요. 네. 공동부유 실현 앞에 있어서 대표 선수가 중국 정부가 정하는 건 국유기업이 가서 해라는 거잖아요. 네. 왜 국유기업이죠? 네. 국유 기업 중에서도 혹시 특정 섹터가 또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저희가 그 알아서 특정 섹터가 공동부유 쪽 섹터예요. 공동부유, 인프라, 예, 예, 인프라. 인프라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의료도 있고, 네. 그린 에너지 쪽, 네. 그리고 교육? 첨단 기술 쪽, 예, 국방 기술, 나라를 그렇죠. 기강을 앞으로 경제력을 하는 예, 미국과 특히 경쟁해서 국방 쪽, 예, 예, 이길 수 미국과 있게 이길 수 있는 만들어주는. 예, 예, 그런 쪽이죠. 네. 예. 중국 주식은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말했는지는 지금 기억은 안 하는데 대부분 주식이 정말 기가 찬 기술을 갖고 있는 주식인데 주식 가격이 우리 원화로 3,000원, 2,000원 하거든요. 1,000원짜리도 많고. 네. 스타벅스 마시면 두 개씩 살 수 있어요. 중국 주식. 매일 스타벅스 마실 때마다 뱃속에 중국 주식이 좋은 주식이 두 개씩 들어가고 있어요. 매일 한 잔씩 마시니까. 네. 그러시지 마시고 중국 주식 사세요. 네. 정말로. 그러면 200일 투자한다 했을 때 두 개 세면 400개잖아요. 네. 예? 그 400개가 나중에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는 화장실 가면 없잖아요. 네. 예. 그럼 중국에서 좀 뭔가 증시를 실제로 좀 네. 부양한달까요? 네. 그러고 싶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시진핑 정부가 그렇죠. 좀 분위기를 살리려면 증시 부양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뭔가 약간 주주 배당 정책이라던가 뭔가 좀 법적으로 좀 더 좋은 그렇죠. 정책들이 좀 나올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리바바, 마윈 네. 이런 글로벌 중국 부자가 나올 수 있는 큰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주식시장이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미국도 지금 중국 기업에 엄청나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네. 막 규제를 주고 또 중국 정부도 가지 말라 이러니까 그럼 그런 기업들이 중국 자본시장을 통해서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네. 중국 자본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자본시장은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중국 주식이 막 3,700도 가고 그런 이유가 네. 중국의 후광통, 성광통 이런 그 시범 채널을 통해서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네. 많이 외국에서 그래서- 매일 사고 있죠. 예, 지금. 매일 사고 있고 네. 그래서 100억, 200억 달러 씩. 그래서 위안화도 절상이 계속되고 있고 네. 그래서 월가에 특히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보기에는 지금 주가가 너무 싸고 네. 이제는 갈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는. 네. 왜냐면 다 정해 미국은 어떤 분명히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해서 다 나왔잖아요. 네. 네. 이건 불확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을 생각하는 거는 이 유튜브 들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쪽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월가는 빨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중국점에서 자본시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방도 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그동안 중국이 못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년 다 보상이 될 거니까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자본시장을 키워야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돈이 결국 투자가 되면서 중국 국내 자본시장을 통해서 액세스를 하니까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 2014년에 알리바바 마윈이 상장하면서 글로벌 1위 IPO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 개념의 주식들이 다 미국 가면서 엄청난 성공 수도를 계속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네. 핀도더라 이런 기업들이 후에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야죠. 만약에 중국 자본시장에서 알리바바 마인스토리가 나왔다 이러면 중국 자본시장도 게임이 끝나는 거죠. 네. 중국 안에서 안에서 나왔다면. 나왔다면. 그러면 그런 날이 오기를 중국 정부가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그렇죠. 중국이란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억제를 하는데 네. 누가 중국 기업을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장내에서 실현해야 되니까 엄청 키워야 되는 거죠. 네. 지금보다는 공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죠. 지금 시가총액에서. 그러면 그런 시장이 상하이 증시나 심천 쪽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홍콩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건가요? 상하이에 거창반이 나왔고 이번에 북경거래소가 나온 네.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게 그 배경이죠. 그럼 홍콩에서는 안 한다? 어디 홍콩은 홍콩에서는- 중국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홍콩이 그러니까. 없으면 이런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조합이냐면 홍콩하고 상해 거창반이 동시 상장하는 거예요. 네. 혹은 홍콩하고 북경거래소에 동시 상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세계 최대 IPO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못 만들어요. 네. 앞으로는 홍콩 주식시장도 이제는 미국을 대체하는 중국 기업들이 액세스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와 예. 미국에서 상장하지 말고 예. 홍콩에다 좀 상장해라. 지금 다 그 미국 가는 예. 거예요 이제는. 홍콩 가는 홍콩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 그 시장을 키우고 싶은 의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회사들 미국 가지 말고 홍콩 와서 상장해라. 그렇죠. 이제 홍콩은 우선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범위로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게. 네.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항해 말 그대로 한계성, 네. 한계 자치 특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나머지는 걱정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홍콩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네.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게 더 내려가면 진짜 이게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일각에서는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홍콩 증시도 좀 이제는 좀 안정을 그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 좋은 기업들은 다 홍콩에 상장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은. 예, 뭐그 은행들이나 예. 이런 애들 예. 다 홍콩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동안 홍콩이 뭐 지금 뭐 민주화 막 운동 막 이런 게 그렇죠. 일어나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쵸, 금융허브라는 그것 때문에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아까 말한 그런 개념의 주식들을 잘 고르면 뭐 10배는 문제가 아니죠. 10배요. 매년마다 그거 아세요? 매년마다 중국 시장에서 두 개에서 세 개가 10배 이상 오르는 게 나와요. 매년마다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1년 네. 1년 주가 상승률이 10배라고요. 그러니까 네. 1000% 엄청 매년마다 두 개에서 세 개 나와요. 그 두 개, 세 개 매년마다 당신이 골랐다면 자기 이제는 끝나는 거지 게임이. 한국에서도 있어요.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게. 그러면 홍콩하고 그 상하이가 같이 상장하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기회를 엿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떨어질 때가 가장 좋아요, 사실은. 네. 여러분 올라갈 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미 다 돈이 들어오는데. 예. 예, 지금 뭐 CEI 주식 네. 지수가 거의 뭐 바닥을 긁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 투자자들이 좋은 건 뭐냐면 첫째 주식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코인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첫째 네. 해외도 할 수 있고 국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한 건 모르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네. 너무 통쾌하게 웃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나라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 못하면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라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경쟁이 또 그만큼 치열하긴 하죠. 네. 자유로운 건 감사한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공부할 것도 많아서 네, 교수님께서 너무 혼내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래 제가 그냥 변을 아니, 좀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네.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그럼요. 일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 그래 행복 지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혼내라는 개념이 아니고 행복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내가 얼마나 그- 축복받는 나라에서 사는지를. 네. 그 밤새 또 이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면서 교수님의 팬들을 감사하면서 이제 교수님께 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주식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잖아요. 주식 입문 그러니까 조금 주린이 말씀하시죠? 주식, 네, 주린이요? 주린 입장에서 해외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라던가 뭐 네. 이렇게 조금 다르게 간접적으로 투자할 만한 것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사람이 자기 모르는 거 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주린이들이 자기가 공부하면은 주식의 고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린이 있으면 반대 표현이 없어요? 주린이 비슷해. 고수, 주식 고수. 그냥 주식의 주식 고수라고 고수 해요? 투자자. 아,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네, 네. 아, 너무 미미하다, 표현이. 주린이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슈퍼 개미. 아, 슈퍼개미? 오케이. 아, 그거 좀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주린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슈퍼개미라고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건 내가 현금 흐름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네. 단지 내가 나오는 현금 흐름이 10%를 적립식으로 주식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러분 만약에 혹시 하는 직업이 시간이 많으면 공부를 하시고 네. 시간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전문가 시장 중심의 증권시장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난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 돈은 두 사람이 굴려주고 그래서 돈 벌고 거기서 20대 80으로 나누면 되죠. 네. 이런 개념이 한국 확산이 돼야지 주린이들이 열심히 하면 다 뭐 슈퍼개미 되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문가 시장이 커져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돈을 저도 해봤지만 이게 개인이 해서 돈 버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네. 이 주식도 그래요. 예. 네. 네. 일정 수준 임계치를 돌파해야 네. 투자의 네. 눈이 떠지고. 그렇죠. 예, 만시간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네. 일에 네. 만시간 투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이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반 기관 투자자들한테 네. 한국 시장이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못 조금 벌었죠. 네, 이제 펀드가 한국- 수익률을 충분히 예. 못 내줬던 기간이 좀 있었다 보니까 조금 방향이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예전에 한국도 펀드 가입 열풍이 불었었는데 중간에 직접 투자로 개인들이 직접 뛰어들게 된 것 같은데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제 연금 투자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네. 또 어떻게 맨날 내 연금을 내가 맨날 관리까지 하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나 네. 결국에는 그렇죠. 다시 그렇죠. 간접 투자 시장이 다시 좀 네.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저희가 수익률 공표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기관 네. 투자가들이. 아. 예,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한국은 수익률 공표를 해버리면 네. 또 사람들이 너무 확 쏠리는 게 있어요. 그쪽이 다 예, 밀려가죠. 미친 듯이 막 싹 쏠려요. 근데 미국은 보니까 미국은 다 간접 투자잖아요. 네. 가게들이 자기 PB가 있잖아요. 각 네. 가정별로. 그냥 대대로 그 돈을 관리해 주는데 무조건 맡기거든요. 자기가 네.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미국은 그게 뭐냐면 한국 기관 투자 미국 자기가 뭐냐면 여기는 돈을 내가 많이 운영해야 그 매니저가 굉장히 내가 능력이 있는 걸로 보여. 한국? 왜냐면 네가 2조를 운영하네. 20조 달하잖아요. 내 몸값이. 그렇지.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이 매니저 보기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넘어서면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미국도 스타 매니저가 있잖아요. 펀드 네. 매니저가. 그러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스타 매니저한테 돈을 못 맡기더라고요. 그 사람 네.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나의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네.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타 매니저한테 돈 맡기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그냥 하고 상관없이 많이 받아서 운용 규모를 키우는 게 나의 연봉과 나의 이 몸값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단순 수수료 제도라고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미국은 성과 보수 제도가 네.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스타 매니저들이 그렇게 무작정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을 때 인터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 돈 맡긴 사람의 철학과 네. 투자 철학과 네. 매니저의 철학을 같을 때만 돈을 받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중국 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증시로 내년에 자금이 네.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개인 기준으로요? 개인 당연하죠. 직접 해요? 아니면 중국은 펀드가 좀 생기고 있나요? 생기고 있죠. 근데 중국은 역시 그 전체 매일 거래량의 80% 이상을 개인이 해요. 네. 한국만큼 해요.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한국하고 중국이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내년에 개인 중국- 투자자 좀 중국 증권주가 좋은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면은 네, 거래량이 내년에 늘어나서 증시가 활성화되면 증권회사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중국 증권회사들이 그렇죠. 내년에 좀 전망이 좋다고 네, 그렇죠. 봐도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중국은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계절 수가 2억이 넘어갔거든요. 어이구. 2억 계좌 수가.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다르죠. 그래서 중국은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주가 네. 늘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죠. 시장이 떨어지도 올라가든 돈 버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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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우스업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네. 머릿수 게임. 금융이라는 거는 머릿수 비즈니스거든요. 네. 금융이라는 거는 머릿수로. 네. 중국이 머릿수가 제일 많으니까 이것도 역시 네. 규모의 경제니까. 예, 예. 오늘 안 교수님이 마치 운용자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아니 제가 전 되게 좀 뭐라도 생소했어요.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 만큼 교수님께서 오랜만에 네. 네. 생각보다 더 투자 기회가 많다라는 쪽을 더 강조해 주시는 근데 사실은 지금 분위기여서. 올해 그 연간 기준으로 5.5% 빠져가지고 전 세계 증시 주요 증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빠진 증시 중에 하나가 맞아요. 중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회 요인은 상당히 커진 건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러니까요. 곡소리가 날 때가 기회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네. 중국 약간 곡소리 지금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를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2022년도에 중국의 리스크는 어떤 걸까요? 뭐 미중 갈등이 뭐 다시 문제가 된다던가 혹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은 이제 헝다 맞겠다고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좀 약한 업체들은 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정부가 다 제어 가능할까요? 저는 가장 큰 리스크는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 네. 그 암덩어리 같은 내재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고요. 네. 그게 이제 암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퍼지기 시작했다. 그게 헝다가 헝다. 사례고요. 네. 또 지금 이번에 자저예도 그렇고 네. 지금 뭐 쭉 양광 뭐 이런 애들 지금 쭉 계속 파산하며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기 생각보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번에 금리까지 인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은행들이 아예 안 해주니까 부동산에 네. 야 빨리 해줘 빨리 그러니까 막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통화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은행들 보고 지금 이제 다시 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중국은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네. 지금 이거 확실히 주게내야 돈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다시 또 돈 푸는 바람에 네. 또 스톱이 된 거예요. 이 암덩어리 제거 부동산의 수술을 하다가. 구조 조정이. 네. 네. 사실은 왜 했냐면 왜 작년하고 올해 갑자기 이 빅테크를 때리고 네. 그렇잖아요. 교육을 그렇죠. 때리고 의료를 때리고 부동산 때리냐.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러지 아세요? 2020년하고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대해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예. 이럴 때는 경제 성장이 엉망으로 나도 실망을 안 해 정부에다. 네. 그러면 이럴 때 구조조정하기 제일 좋아요. 예, 예. 평소에 못했던 거. 네. 어차피 지금 코로나로 시학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2년 동안에 내 인생에 인연이 없어진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뭐지 하면 지금 2년 살아오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경제 성장률이 엄청 안 나와도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너무 왕성한 아니 활동을 완전 잘해주고 교수님 계신데 온라인에서 지금 엄청 유명해졌어요. 네. 그 2년 동안에. 인생이 네. 없어지신 건 아니신 오히려 것 엄청 같고. 사회적으로는 유명해지셨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네. 아무도 중국 정부를 그렇지. 질타를 안 해요. 아. 이럴 때 그렇죠. 가장 구조조정하기 좋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제 이거 안 하면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안 하면 중국 경제는 더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좋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확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어차피 정신이 멍한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때려도 그냥 조금 네. 더 멍하지. 근데 평소에 아주 잘 가는데 빵 때려버리면 그게 사회에서 불안까지 올 수 있고 사회 안정 파괴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하면 사회 안정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전달이 됐죠. 네. 무슨 뜻인지.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네. 거죠. 2008년도에 네. 이제 4조 위안 풀면서부터 네. 너무 가져왔던 그 부작용 문제들. 그게 돈을 너무너무 그 당시 그 정도 안 네. 풀었어도 되는데 네.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것이 거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수술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 하려고 했죠. 네. 했는데 하려고 했죠. 생각보다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시진핑 지금 다시 손을 든 거죠. 3기 네. 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더 쳐가지고는 사회 불안할 것 그 시학이 같으니까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생각보다 네. 너무 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하려고 딱 열어봤는데 다 퍼진 거야. 네. 그 다시 닫잖아요. 봉합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네. 2022년도에 가장 큰 리스크가 어. 이제 질문 그렇게 해서 그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타이밍을 3월로 보는 거예요. 1분기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와요. 네. 뭘 봐야 되냐면 그 부동산 가격 지수를 봐야 되고요. 네. 근데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 이런 진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그냥 가격이 그냥 지금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냥 부르는 가격이 실제 호가만 있는 거지. 실거래가로 그러니까 하려면 오히려 지수들이 너무 늦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가격 지수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그런 걸 봐야죠. 뭐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네. 시멘트 공장들이 이런 수익성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공급하는 그 가치 사슬 내에 네. 있는 업체들이 매출 규모라든가 예. 이런 걸 보면은 더 확인이 되는 네, 거죠. 같이 그렇죠. 봐야죠 데이터를. 네, 네. 같이 보면 답이 보이는 거죠. 그 은행주, 증권주도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은행주, 증권주도 약간 걱정이 생기거든요. 네. 왜냐면 이익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대출 비중이 네. 높기 때문에 그렇죠. 부실화되는 걸 걱정하거나 그렇죠. 증권은 부동산으로 버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거나 그렇죠. 네. 근데 중국도 그러면은 은행주, 증권주를 고민하더라도 1분기 숫자는 좀 확인해야 될 수 있겠네요. 부동산의 그렇죠. 바닥을. 오늘이 되게 질문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내가 지금 같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하고 아, 네,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칭찬받았어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상장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말하는 거 있는 네. 거니까 네. 주식시장의 이익의 절반은 은행이 금융 주식들이 해요. 네. 근데 중국의 금융의 또 트리마 트라우마. 드라마가 뭐냐면 주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거지 얘네조차도. 네. 은행도 주로 부동산 대출을 해줬고 네. 증권사도 부동산 펀드가 가장 돈 벌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 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2억 명이 주식 인구가 주식을 있다고 해도 네. 부동산에 안 가면 얘네들 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운명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운명은 모든 경제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에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고 미국은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네. 딱 묶여 있는 그렇죠. 거예요. 둘이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안 가면 중국은 모든 사람이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정부, 기관, 기업이 다 루저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거기서 너무 벗어나려고 붙어 있어. 했지. 예. 그렇죠. 딱 열어봤더니 너무 큰 문제인 거지. 아. 예.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는 타임이 1분기 데이터를 왜 보자고 하냐면 지금 푸는 게 정책 효과가 이루어지는 게 한 1분기는 가져야 되거든요. 네. 돈을 이제 풀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러면 1분기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정부가 지금 통화정책을 펼도 이제 돈이 부동산을 안 간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이제는 네. 정부 손을 떠난 거죠. 예. 그럼 컨트롤이 민간에서 알아서 이제 부동산 안 된다고 판단했다. 했다.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기 시작한 거다. 그거죠. 예. 그게 1분기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중국 경제 패턴을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풀 때마다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정부 아 맞아. 아 역시 중국 정부는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있구나. 그렇지. 역시 중국 부동산 이게 다시 살아나야 이게 연착륙이 된다라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 정부 손을 떠났냐 안 떠났냐. 왜냐면 지금 사건이 너무 컸으니까. 그럼 만약에 떠났다고 느낌이 오면 1분기, 그러면 가장 큰 2분기 최악이죠. 그럼 중국 경제는 말 그대로 완전 최악이 오는 그럼 거죠. 주식시장도 안 좋을 수도 있다. 당연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증권하고 은행은 다 부동산하고 네. 붙어 있- 몸이 붙어 있어. 기업, 정부, 개인 다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잘 갈 수. 많은 분들은 중국 정부의 그런 강력한 그 권력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중국 정부 공산당이 뭐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네. 예. 그러면 왜 구소련이 무너졌어요? 음, 말이 안 되지. 네. 예.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연착륙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거죠? 저희가 저요? 막 무서워하면서 1분기 숫자를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저는 무서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아주 저녁이 나이트메어로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분위기로 바뀌네요. 아니, 네, 저는 아니 그러면 사실 소비 쪽이라도 열어줘야 되니까 빅테크 이렇게 잡아 족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빅테크가 살아나면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이 공동부유와 역으로 간다. 빅테크는 왜 줄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 미래 디지털 경제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는 누가 나라를 컨트롤하냐면 데이터를 가진 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공산당이 일당 독재 국가인데 공산당이 데이터를 못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테러한 일인 거예요. 네.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대체로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경제 전체에 쇼크 올 수 있는지 여부는 1분기 그리고 또 뭐 좀 길게 보면 2분기까지 부동산의 지표들을 보고서 네. 민간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중국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F 만약 왔다. 네. 자기 왔다. 예를 네. 들면 네. 그럼 우리는 더 땡큐한 거죠. 그렇지. 기회다.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럼 모든 전수 다 같이 향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여기 주린이들이 말로 하면 줍줍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발음이 잘 안 산업에 되네. 줍줍. 예. 네.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에 네. 건전한 재무 건전성을 가지면서 그렇죠. 강소한 기업들 그렇죠. 1.7조 원 미만 네. 정확하게 금액 수준까지 시총까지 찍어주셨습니다. 네. 네. 공부 열심히 해서 투자를 네. 예. 기회가 올 수 아. 있다. 근데 리스크는 꽤 크니까 네. 잘 보면서 가자. 네. 오늘도 아주 유쾌한 네, 시간이었어요. 정말 오늘 네. 네, 오늘 더 시청자분들 반응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교수님도 집에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그렇죠. 보내드릴 네. 수가 없게 네. 뜨겁게 열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네. 오늘 참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혹시 마지막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하시고 싶으신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역시 이것도 정말 잘했어요. 뭐냐면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샀다 팔았다 자수할수록 당신은 루저가 됩니다. 아, 네. 방향을 판단하고 확신하고 갖고 계세요. 뭘 하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방향 판단이 중요해요. 이것만 정확하면 재무적 자유를 이룰 수 있어요. 네. 오늘 운용자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진짜. 저는 어디서 펀드 하나 개설하셨나 이런 느낌이 들 운용사 정도로 본부장님, 예. 네. 운용사 느낌이. 센터장님 특집 연속으로 그렇죠. 한 것 같은 네. 네. 그런 날이었네요. 이게 제가 그동안 고민해서 검증된 네. 개인적으로 맞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아요. 네. 네. 네, 저희는 이만 이제 3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해주셔서 네. 그냥 단기 전망뿐만 아니라 투자 철학까지 공유해주신 성균관대 안유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